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용산강 근처 무녀의 집 뒤에서 아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조선 중종 28년 2월 한성부 판윤의 급한 발걸음이 궁궐마당을 울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무슨 일인가? 그저 아이 하나 발견된 것이 무엇이 그리 급한가? 중종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판윤이 다음 말을 전하자 전가가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이의 두 발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끔찍한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밝혀졌는지 아십니까? 조선왕조실록에 실제로 기록된 이 기묘한 사건,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추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범인이 누구일지 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제300년이 넘도록 풀리지 않은 이 미스터리의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은 보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중종 28년 2월 초하루 용산강 근처는 평소와 다름없이 한적했습니다. 노량진과 마포를 잇는 이곳은 무녀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유명했지요. 양반들은 이곳을 꺼렸지만 서민들은 점을 보거나 굿을 하기 위해 자주 찾았습니다. 그날 아침 무녀 한덕의 집 뒤에서 한 아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처음 발견한 사람은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온 마을 아녀자였습니다. 으악!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요.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차마 눈으로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이의 두 발목이 깨끗하게 잘려나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 아이, 살아있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아이는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황급히 아이를 들것에 옮겨 마을 의원에게 데려갔습니다. 며칠간의 치료 끝에 아이는 겨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을 이장이 한성부에 이 사건을 보고했던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중종은 매우 놀랐습니다. 조선 개국 이래 어린아이의 발을 자르는 이런 잔혹한 범죄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즉시 의금부 도사를 파견하라. 그리고 그 아이를 신중히 간호하여 죽지 않게 하라. 범인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중종의 명은 단호했습니다. 사대부 양반도 아닌 천민계층의 아이를 위해 왕이 직접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의금부 도사 이창무가 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창무는 포도청에서 20년을 일한 노련한 포교였지요.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지만 이런 기묘한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우선 아이를 만나봐야겠군. 이창무는 용산강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의원의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지요. 어린 것, 이름이 무엇이냐? 옥가이라고 합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이창무는 놀랐지요. 8살짜리 아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똑똑해 보였거든요. 누가 너의 발을 잘랐느냐? 한덕입니다. 한덕 아씨가 제 발을 잘랐습니다. 옥가이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창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아이가 범인을 명확하게 지목한 것입니다. 한덕이 누구냐? 제 수양 엄마입니다. 제 친엄마는 중덕인데 한덕 아씨 집에서 제가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창무는 곧바로 한덕을 불러들였습니다. 한덕은 40살쯤 되어 보이는 무녀였지요.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옥가이의 발을 내가 잘랐느냐? 아닙니다. 나으리.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덕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창무는 옥가이를 불러들였지요. 옥가이야, 이 두 사람을 보아라. 누가 내 발을 잘랐느냐? 방 안에는 한덕과 중덕, 두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옥가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덕을 가리켰습니다. 한덕 아씨입니다. 한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부인했지요. 아닙니다. 옥가이의 발은 동상으로 썩어서 저절로 떨어진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창무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검시관을 불렀지요. 검시관은 옥가이의 발목 상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것은 칼로 베인 상처가 명백합니다. 절단면이 너무나 깨끗하고 동상으로 썩어 떨어진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창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한덕에게는 동기가 없었거든요. 한덕, 내가 왜 옥가이의 발을 잘랐느냐? 무슨 이유가 있느냐? 저는 안 했다니까요. 옥가이가 착각한 것입니다. 한덕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이창무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증언을 듣기로 했지요. 첫 번째 증인은 우물가 안악이었습니다. 옥가이를 자주 보았습니까? 예, 나으리. 옥가이는 한덕아씨 집과 중덕아씨 집, 그리고 귀덕아씨 집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한덕의 집에 있을 때 옥가이의 발은 멀쩡했습니까? 예, 나으리. 사나흘 전까지만 해도 옥가이는 멀쩡히 뛰어다녔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이웃집 영감이었습니다. 한덕이라는 여인을 아십니까? 예, 압니다. 무녀입니다. 과묵하고 혼자 사는 여인이지요. 평소에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습니다만 가끔 밤늦게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와 이야기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서. 세 번째 증인은 옥가이의 친어머니 중덕이었습니다. 왜 옥가이를 한덕에게 맡겼습니까? 저는 가난해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덕 언니가 데려가서 키워주겠다고 해서. 한덕과는 어떤 사이입니까? 같은 마을에 사는 무녀입니다. 서로 잘 알고 지냈습니다. 한덕이 옥가이를 해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덕 언니는 옥가이를 예뻐했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이창무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옥가이의 발은 칼로 잘린 것이 분명했고 옥가이는 한덕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에게는 동기가 없었지요. 이상한 일이군.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날 밤 이창무는 혼자 사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용의자는 한덕. 하지만 동기가 없다. 옥가이는 똑똑한 아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한덕이 진짜 범인일까? 아니면 옥가이가 착각한 것일까? 이창무는 다시 한번 한덕의 집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밤중 그는 몰래 한덕의 집에 들어갔지요. 초를 켜고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방 안에는 굿을 하는 무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창무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지요. 방 한쪽 구석, 마룻바닥 밑에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루를 들어올리자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지요.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피 묻은 칼 한 자루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이창무는 종이를 펼쳐 읽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글이었지요. 두 발을 자르면 평생 도망가지 못한다. 그러면 내 곁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창무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한덕은 옥가이를 자기 곁에 두기 위해 발을 자른 것이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말이지요. 미친 짓이로군. 다음 날 이창무는 한덕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내밀었지요. 이것이 무엇이냐? 한덕은 칼과 종이를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내가 쓴 것 아니냐? 한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창무가 다그쳤지요. 왜 옥가이의 발을 잘랐느냐? 동기를 말하라.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한덕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였습니다. 한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무녀로 살면서 가족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무서워했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발을 잘랐단 말이냐? 오까이는 제게 처음으로 다가온 아이였습니다. 똑똑하고 착했습니다. 저는 오까이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덕이 데려가려 했지요. 중덕이 오까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오까이가 자라서 무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발을 잘라 도망가지 못하게 한 것이냐? 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저는 그저 오까이가 제 곁에 있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평생 제 곁에 있게. 이창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덕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수는 없었지요. 내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다. 어린아이를 그렇게 해치다니. 한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으리, 오까이는 무사합니까? 살아있다. 내 덕분에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겠지만 제발 오까이를 잘 돌봐주십시오. 제가 저지른 죄는 제가 받겠습니다. 며칠 후 의금부에서 최종 신문이 열렸습니다. 중종이 직접 참관했지요. 한덕, 내 죄를 인정하느냐? 네, 전하. 소녀가 오까이의 발을 잘랐습니다. 어떻게 잘랐느냐? 오까이가 잠든 밤 몰래 칼로 발목을 잘랐습니다. 오까이는 깨지 않았느냐? 술에 수면제를 타서 먹였습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는 피를 먹게 하려 했는데 생각보다 피가 너무 많이 나서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 뒤에 버렸습니다. 버렸다고? 죽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중종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내 놈, 어찌 그리 잔인할 수가 있느냐. 아이를 자기 곁에 두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발을 자르다니. 죄송합니다, 전하. 소녀는 그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한덕을 사형에 처하라. 하지만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하 중 한 명이 나서서 아뢰었던 것입니다. 전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소신이 보기에 이 사건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석연치 않다니? 한덕이 정말로 혼자서 이 일을 저질렀을까요? 오까이의 증언에 따르면 한덕뿐만 아니라 중덕, 기덕 등 여러 무녀의 집을 오갔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혹시 다른 공범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창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는 즉시 중덕과 기덕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지요. 중덕을 신문했습니다. 중덕, 한덕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느냐?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까이에 대해서는 한덕 언니가 오까이를 무척 아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심했지요. 오까이를 데려가려 한 적이 있느냐? 한 달 전쯤 한덕 언니에게 오까이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오까이가 자라서 무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살게 하고 싶었어요. 한덕은 뭐라고 했느냐? 거절했습니다. 오까이는 이제 자기 딸이나 다름없다고. 그 후로는 한덕 언니와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서로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창문은 기덕도 불러들였습니다. 기덕, 한덕과 어떤 사이냐? 같은 무녀입니다. 가끔 구판에서 만났습니다. 오까이를 아느냐? 압니다. 귀여운 아이지요. 한덕이 오까이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
옥가이를 무척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절대 놓을 수 없다고. 절대 놓을 수 없다고? 중덕이 옥가이를 데려가려 하자 한덕 언니가 무척 화를 냈습니다. 이창문은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덕은 중덕이 옥가이를 데려가려 하자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지요. 며칠 후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덕은 어린아이를 해친 죄로 사형에 처한다. 단 옥가이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므로 참형이 아닌 교수형으로 처한다. 한덕은 판결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청했지요. 나으리, 마지막으로 옥가이를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이창문은 잠시 고민하다가 허락했습니다. 옥가이가 감옥으로 왔지요. 옥가이야. 한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다. 옥가이는 한덕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덕 아씨, 왜 그러셨어요? 저는 아씨를 좋아했는데. 알고 있다. 나도 너를 사랑했단다. 너무 사랑해서, 잃을까 봐 두려워서. 하지만 이제, 저는 평생 걸을 수 없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다음 생에는 제대로 된 어미가 되어 너를 지켜줄게. 한덕은 그렇게 말하고는 옥가이를 마지막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며칠 후 한덕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옥가이는 중덕에게 돌아갔지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옥가이의 발목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입니다. 의원들이 온갖 치료를 해도 소용없었지요. 이상합니다. 분명 아물어야 하는데. 의원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옥가이는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한덕의 원한이 옥가이를 따라간 것이다. 두 사람 모두 불쌍하지. 사랑이 증오로 변하면 저토록 무서운 것인가. 이창문은 옥가이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옥가이의 무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요. 옥가이야, 편히 쉬거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지요. 마치 옥가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창문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덕은 옥가이를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잃을까 봐 두려워했지요. 그래서 옥가이의 발을 잘랐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집착이었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기심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한덕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두 사람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창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 큰 교훈을 남겼지요. 사랑과 집착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속박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이창문은 다시 용산강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옥가이와 한덕의 무덤이 나란히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을 함께 묻어준 것이었습니다. 불쌍한 두 사람이야. 다음 생에서는 행복하게 살길. 무덤 앞에는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계속 찾아와서 돌보고 있는 모양이었지요. 이창문은 꽃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옥가이야, 한덕아, 편히 쉬거라.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렸지요. 마치 두 사람이 화해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용산강 근처에서 어린 소녀와 중년 여인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었지요. 소녀는 두 발로 멀쩡히 걷고 있었고 여인은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승에서라도 모녀가 되었나 보구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용산강 근처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창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한덕만이 유일한 범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더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며칠 후 이창무는 다시 증거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을 발견했지요. 한덕의 집에서 나온 종이에 적힌 글씨를 자세히 보니 필체가 두 가지였던 것입니다. 이상하군. 앞부분과 뒷부분의 글씨가 다르다. 이창무는 필적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전문가는 종이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지요. 나으리, 이 글은 두 사람이 쓴 것이 분명합니다. 앞부분은 한덕이 쓴 것 같고 뒷부분은 다른 사람의 필체입니다. 다른 사람? 누구란 말인가? 이창무는 즉시 중덕과 기덕의 필적을 가져와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지요. 뒷부분의 필체는 기덕의 것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기덕, 설마. 이창무는 황급히 기덕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시작했지요. 기덕, 이 글을 내가 썼느냐? 기덕은 종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라. 한덕을 도운 것이냐? 한참의 침묵 끝에 기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도왔느냐? 무슨 이유가 있었느냐? 기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덕 언니가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옥가이를 지킬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발을 자르라고 알려준 것이냐? 아닙니다. 저는 그저 부적을 써주려고 했습니다. 옥가이가 한덕 언니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부적을. 하지만 한덕은 부적이 아니라 칼을 선택했지. 예, 저는 몰랐습니다. 한덕 언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거짓말 마라. 내가 글을 써준 것은 무엇이냐? 두 발을 자르면 평생 도망가지 못한다고 쓰지 않았느냐? 기덕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한덕 언니가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발을 자르는데 동참한 것이냐? 저는 직접 자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방법을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이창무는 분노했습니다. 방법을 알려준 것도 공범이다. 내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한덕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기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칠 후 기덕에게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기덕은 한덕의 범행을 방조한 죄로 곤장 80대에 처하고 무녀의 직을 박탈한다. 기덕은 형을 받고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지요. 이창무는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무지가 모여서 만들어진 비극이었지요. 한덕은 옥가이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집착이었습니다. 기덕은 친구를 돕고 싶었지만 그 도움은 범죄의 방조였습니다. 중덕은 딸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딸을 잃고 말았지요. 그리고 옥가이는 어른들의 욕망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창무는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잔인함은 때로는 증오보다 더 무섭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속박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를 읽은 중종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로다. 이 일을 교훈 삼아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라. 사랑과 집착을 구별하지 못하면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중종은 명을 내렸습니다. 옥가이를 위한 제를 지내라. 그리고 한덕과 기덕의 죄를 기록으로 남겨 후세 사람들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 사건에는 마지막 반전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 후, 이창문은 중덕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중덕은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있었지요. 중덕, 그동안 어떻게 지냈소? 나으리, 그저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옷가이 생각이 많이 나겠구려. 중덕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매일 생각합니다. 제가 옷가이를 한덕 언니에게 맡기지만 않았어도 당신 잘못이 아니오.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는 사실 중덕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지요. 무슨 말을 하려 했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창문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덕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중덕, 나에게 숨기지 말고 말하시오. 무슨 일이 있었소? 중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사실은 제가 한덕 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무엇을 부탁했다는 말이오? 옷가이를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저에게 돌려보내지 말라고. 이창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부탁을 했소? 저는 옷가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너무 가난했고 혼자 아이를 키우기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덕 언니에게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데려가려 했지 않소? 그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 저는 한덕 언니가 옷가이를 너무 아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덕 언니를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시험? 정말로 옷가이를 사랑한다면 저에게 쉽게 돌려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옷가이를 돌려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창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한덕을 몰아세운 것이오. 저는 몰랐습니다. 한덕 언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중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한덕 언니를 몰아세우지만 않았어도 옷가이는 지금쯤 멀쩡하게 살아 있었을 겁니다. 이창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원인은 중덕이었던 것입니다. 중덕이 한덕을 시험하지 않았다면 한덕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당신은 왜 이제서야 이 말을 하는 것이오?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잘못을 고백하지 않으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았습니다. 이창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도 공범이오. 직접 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한덕을 그 지경으로 몰아간 것은 당신이오. 알고 있습니다. 저를 벌해주십시오. 하지만 이창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벌은 이미 받았소. 딸을 잃은 것이 가장 큰 벌 아니겠소. 중덕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이창문은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진 비극이었지요. 한덕의 집착, 귀덕의 방조, 그리고 중덕의 시험, 모두가 합쳐져서 옷가이의 죽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며칠 후 이창문은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중덕의 고백도 기록에 남겼지요.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잘못이 모여서 일어난 비극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험하거나 집착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보고서를 읽은 중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교훈적인 사건이로다. 이 기록을 영원히 보존하여 후세 사람들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그렇게 이 사건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용산강 근처 사람들은 지금도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지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시험하거나 속박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믿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용산강 옥가희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집착은 상대를 속박하는 것입니다. 둘째, 누군가를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은 상대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잘못을 방조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은 때로는 범죄에 가담하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우리의 선택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조선시대 미스터리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